셀트리온 그룹 이제부터는 오로지 실적에 초점을 단발성 실적과 지속성 실적. 셀트리온 그룹 3사 모두 지난 1월 달에 큰 음봉을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셀트리온 2020년 12월 최고점 40만 3,500원 대비해서 현재 62.6% 하락한 15만 1,000원을 기록을 했고요. 헬스케어 최고점 대비해서 65.1% 하락세를 보이면서 62,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약은 고점 대비해서 69.9% 하락세를 보이면서 82,600원을 기록을 하면서 1월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는 실적인데요. 특히 4분기 실적, 그리고 2022년 올해 실적, 특히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작년 2021년 연간 실적에 대한 잠정치는 작년에는 2월 22일이었거든요. 따라서 올해도 잠정치 발표는 2월 21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금 빨리 한다면요, 한 주 앞당겨서 2월 14일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눈앞에 다가옴으로 인해서 과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앞서서 먼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 점유율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월 달 점유율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분기에 대한 미국 시장의 점유율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플렉트라죠. 램시마잖아요. 미국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이어서 12월 달도 소폭이긴 하지만요, 0.3%포인트 증가해서 시장 점유율이 23.3%를 기록을 했고요. 또한 미국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11월 달에 약간 주춤했다가 12월 달에 다시 1.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5.8%를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했습니다. 호주만은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요, 점유율 자체가 1%대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임팩트라가 꾸준한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룩시마도 안정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컨센서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추정치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말 현재 셀트리온 4분기에 대한 매출액 전망은 5,918억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18.6% 정도 증가한 모습이고요. 또한 3분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3분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기별 실적에 대해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5,813억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나 1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추정이 5,918억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적정 주가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연간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 21년 전체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조 8,8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죠. 작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증가세가 상당히 컸잖아요. 이에 비해서 2021년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요. 영업이익도 같은 맥락이죠. 이에 따라서 2020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2020년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레키로나주에 대한 희망감도 있긴 했습니다만요.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기별 컨센서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매출액은
5,369억으로서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38% 증가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작년보다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죠. 4분기에 대해서 한 달 전에만 해도 매출액이 5,277억으로 봤는데요. 1월 31일 현재 4분기를 보는 전망치는 5,369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으로 살펴보게 되면 헬스케어 1조 7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2021년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봤을 때 기존 제품들, 바이오시밀러의 제품의 부진을 레키로나주가 좀 메꿔줘야 되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2021년에 레키로나주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 전체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만 것이죠. 이에 따른 주가는 2021년 한 해 내내 그리고 올 1월까지도 반영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4분기 실적은 그만하게 나올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작년 실적, 2021년 실적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소폭 증가세, 그러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기대만큼은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이미 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1월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하락한 것은 레키로나주 때문이잖아요.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지는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중요한 것은 2022년 올해부터의 1분기에서 올해 전체의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월 11일 날 나온 키움증권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는 램시마 SC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램시마 SC가 작년 2021년에만 해도 94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700억대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에서의 램시마 SC가 원래 2022년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매출액이 쭉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헬스케어가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2022년이 되는 것이고 그 핵심의 키는 램시마 SC가 잡고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간으로 살펴보게 되면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기존 제품들인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가 안정적인 구도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원래 핵심은 램시마 SC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은 유플라이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래 중요한 부분들이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램시마 SC는 2020년에 유럽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플라이마도 역시 유럽에서 출시가 된 상황이죠.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출시가 된 이후에 2년 정도 후에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2022년에는 램시마 SC 본격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유플라이마가 가세를 한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신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기존의 제품들은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요.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를 메꿔줘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는 셀트리온은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특히 원래 이제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아바스틴이잖아요. 이 부분도 미국과 유럽에 작년 10월 달에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올 연말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나씩 매년 이렇게 한두 개씩 출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올해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올해 램시마 SC가 핵심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유럽 쪽이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유럽 메이저 5개국에 출시가 완료가 된 상태죠. 작년 상반기에. 그리고 캐나다 6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호주 역시 7월 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직 아니지만요. 유럽과 캐나다, 호주 이쪽이 램시마 SC의 시장이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경우에도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 4개국에는 작년 3월에 출시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인 쪽에서는 올 1월 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5개 국가에 대한 출시가 완료가 된 상태고 특히 작년 연말에 캐나다에서도 판매 허가가 획득이 된 상태죠.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은 원래 램시마 SC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플라이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진단 키트 부분인데요. 현재 전문가용 의료진용 항원 신속 진단 키트잖아요. 이것이 이제 미국 국방부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셀트리온 USA하고 공급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만요. 1차적으로 2004억 규모의 셀트리온 USA와의 공급이 계약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간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과연 요 2,400억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이것은 연결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죠. 즉 셀트리온 USA에서 미국에서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자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연결 재무제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2004억의 계약 만료가 2월 28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분기에 넣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22년 1분기로 넘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회사 측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홈키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신데요. 지난 12월 27일 날 516억이잖아요. 계약을 한 것이고요.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그리고 1월 22일 날 1366억 규모의 계약을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계약기간 만료기간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규모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USA와 이 홈키트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공시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것은 자회사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셀트리온 USA가 실제적으로 아마존이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섣불리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공시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산을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계약 기간이 이 완료 기간에 이것을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시사항, 특히 셀트리온 USA 쪽으로 어떻게 공시가 나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 이것을 1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섣불리 추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진단 키트 부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이잖아요. 우리가 한때 마스크 대란이 나왔잖아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들이 나왔고 그러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상황은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홈키트 역시 지금은 마스크 대란과 같은 그러한 일시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죠.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적, 즉 진단 키트 부분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에서의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들게 되면은 본격적인 감리 이것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감리위원회에서 끝나고 정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데드라인도 정해져 있잖아요. 최종 결론은 3월 31일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법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429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해당되는 것이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인데,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감리를 받고 있는 핵심은 2016년 사업보고서이기 때문에요.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5년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올해 3월 31일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리에 대한 악재는 이제 해소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떠한 결정이 나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고의와 중과실의 차이는 뭐냐면요, 고의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중과실은 뭐냐면요,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중과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과징금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월 31일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 회계감리에 대한 이슈 부분에 대해서 6개의 특집 방송을 올려놓았잖아요. 이 부분들을 꼭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 5번째죠. 총 정리를 해놓은 이 부분과 6번째 이 부분은 반드시 안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회사 측에서도 주주님께 드리는 글 이렇게 해서 올려놨잖아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조금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2월 들게 되면은 매주 수요일마다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월 30일이 데드라인인데 꼭 뭐 그때까지 끌지는 않을 겁니다. 빠르면은 2월 달에도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3월 중순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은 악재로서의 위력도 약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수급 측면, 공매도 측면 이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동안의 악재에 대해서 반영이 거의 다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2022년의 실적을 보면서 좀 더 긴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